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리커전하고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각종 언어들이나 이제 자료 구조 등을 배우면서 리커전에 대해서 이제 자주 봤었죠. 리커전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리커전을 쓰는 이유는 뭐죠? 예,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도 리커전 그 어떤 점화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귀찮았지만 하노이 타워도 어땠죠? 그 복잡한 그게 이제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관계를 쉽게 나타낼 수 있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데 컴퓨터는 되게 싫어하죠. 왜 그러죠? 함수가 호출이 될 때마다 여기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 거 있죠. 액티베이션 레코드. 액티베이션 레코드들이 이제 그 쌓여 나가죠. 입력인자, 출력값, 뭐 이렇게 지역 변수.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막 쌓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릭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는 사실은 싫어하는 건데 이걸 이제 사람은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기법.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왔는데, 결국은 리커전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면 입력과 출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이제 가지고 동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꿔서 수행 속도를 이제 되게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1. 리커전을 쓰면은 되게 프로그램이 좋아진다. 그죠? 2. 어떤 리커전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동적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수행 속도를 되게 개선할 수가 있다. 3.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걸 리커전으로 풀 수가 있느냐? 그렇죠? 어떤 문제를 리커전으로 풀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리커전으로 풀렸던 문제들, 리커전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던 문제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을 리커전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해요. 그렇죠? 네. 그럼 먼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리커전이라는 무엇이냐? 함수인데 루틴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 이거 점화식이죠. 점화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예를 들어서 fn은 fn-1 더하기 2, f0은 0도 좋고 1도 좋고. 이거 뭐의 관계식이지? 어떤 수열의 점화식이죠? 예, 짝수죠. 짝수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죠. F3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F2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F2는 아직 모르죠. F2를 하려면 F1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 2를 더한 거니까. F1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F1은 F0 더하기 2인 거죠. 그래서 4. F0은 알고 있기 때문에 F1은 4가 되고, F1을 알게 되니까 F2도 알게 되고, 이렇게 이걸 알기 위해서 저걸 알아야 되고, 저걸 알기 위해서 저걸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점화식이죠. 네, 이런 점화식이 있으면은 이걸 코딩으로 바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체계적으로 코딩 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릴레이션,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명세한 거에 의해서 바로 이제 코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더 빨라지게 된다.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뭐죠 이거? 피보나치에 대한 점화식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피보나치 점화식은 내 거하고 내 전 거를 갖다가 내 거를 알기 위해서 내 전 거하고 전전 거를 더해줘야 된다. F0은 1이고 F1은 1이다. 이거 이제 어떻게 지난 시간에도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건 이제 일단 인자가 무엇이냐, 몇 번째 거에 해당하는 n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기 조건이 있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이거죠. 0일 때도 1 리턴하고 1일 때도 1 리턴한다. 0일 만약에 F용을 다른 걸로 주고 싶으면 뭐 다른 값 주면 되죠. 그래서 1. 그렇지 않을 때는 관계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0부터 10까지 부르는데 F 피보 0 불렀고 피보 1 불렀고 피보 2 불렀고 그런 식으로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혹시 제가 옛날에 예전에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요걸 짜놓고 F 45 정도를 호출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시간 굉장히 걸릴 겁니다. F 45 정도만 해도. 그렇죠?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기계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관계식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또 리커전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 리커전 프로그램을 또 기계적으로 동적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동적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단 먼저 여기서 보고 다음 장에서 그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얘는 인자가 몇 개인가요? 하나죠. 그렇죠? 이거 정수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정수. 자, 인자가 하나죠. 그러면 인자가 하나면 1차원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턴 타입이 인트죠. 인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dy라는 변수를 배열을 하나 만들면 돼요. 이 사이즈는 얼마냐? 이거 호출될 수 있는 값 전체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1부터 10까지 부르긴 했지만 피보 10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렇죠? 피보 10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도 이제 10개예요. 이게 제일 그 큰 값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보 10의 값은 dy 10이 갖고 있는 거고 피보 9의 값은 dy 9가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왜 10이 아니라 이렇게 해놨냐? 예, 피보 10 가지려면은 10까지 가지려면 11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달라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잡아놓고 얘는 다 초기값을 줘야 되는데 이 피보가 가질 수 없는 값을 줘야 돼요. 이제 큰 마이너스 값이라든가 플러스 값이라든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만 줘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루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뀌었나 볼게요. 일단 리턴을 하기 전에 그 값을 dy n에다가 저장해 놓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아까는 그냥 여기서 그냥 리턴 해버렸는데 이걸 리턴을 바로 하지 않고 이걸 한 단계 어디다 저장하냐? dy n에다가 저장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피보 9는 그 값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예, dy 9에 저장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dy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그냥 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아까 한번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아까 저장된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왜 빨라지느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피보 4에 대해서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보 4를 알기 위해서 누굴 부르죠? 피보 3하고 피보 2를 부르죠? 피보 3을 알기 위해서 피보 2하고 피보 1을 부릅니다. 그렇죠? 피보 2를 알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럼 이제 피보 0은 몇 번 불리우나요? 2번 불리죠. 피보 1은 하나, 둘, 세 번 불리죠. 물론 얘네들 피보 0하고 피보 1은 뭐 그냥 상수번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이펙트는 없어요. 자, 피보 2는 몇 번 불려요? 2번 불리우죠. 이거 한 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피보 5가 불렸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피보 3이 있어야 되죠. 이번에는 얼마만큼 중복되냐? 얘가 이만큼이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했던 거를 또 얘가 이만큼을 또 해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졌죠. 아까는 어디만 중복이 됐어요? 여기 정도 중복이 돼 있었죠. 이번엔 이만큼이 중복이 돼요. 만약에 피보 6이 불리우면 피보 6이 더 불리우면 이만큼이 또 중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에 똑같은 게 또 있겠죠. 했던 것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함수는 여러 번 불리운다. 같은 인자로. 여기서 이제 사실 그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작게 표시했을 뿐이지 이게 굉장히 깊어지면 예를 들어서 45, 46 이렇게 가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중복된 계산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리턴 밸류는 어떻게 아까 dy 이런 데다가 저장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적인 메모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n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인자가 한 개면 1차원 배열이면 되고 두 개면 2차원 배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nt 요건 2차원 배열이죠. 이렇게 있는 건 2차원 배열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한번 했던 건 아까 계산해 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피보 3이 분리 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보 3은 더 이상 분리 필요가 없이 아까 저장된 값을 그냥 바로 리턴해 주면 되죠. 그래서 리던던시가 이제 없어질 수가 있다. 리던던시는 여분, 그 다음에 중복된 거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이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점화식이 있으면 뭘로 바꿀 수가 있다. 예, 그 리커전을 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동적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동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커전을 그냥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동적 프로그램이든 뭐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개선을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리커전으로 푸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보면 행렬곱이라는 건데, 행렬곱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1, 2, 3, 4 곱하기 2, 1, 1, 1 이렇게 할게요. 이거 어떻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더하죠. 그러면은 5가 여기 써집니다. 그렇죠? 자, 이때 곱하기 몇 번 했나요? 2번 했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1, 1, 2, 1 해가지고 3이 되죠. 그렇죠? 답은 중요한 게 아니고 곱하기 몇 번 했나요? 2번 했죠. 그렇죠? 그럼 요 곱을 하기 위해서, 요 행렬의 곱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몇 번 했나요? 예, 요거 할 때 몇 번 했었죠? 2번 했었죠? 요거 하나당 2번 했었죠? 이런 항이 몇 개 있어요? 2 곱하기 2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8번의 곱하기를 한 거예요. 요 행렬의 곱을 하기 위해서 그 두 수의 곱을 몇 번? 8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곱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걸 현재 한 번 더 해볼게요. 3 곱하기 2죠. 요걸 이제 해볼게요. 이건 이제 3 곱하기 2 행렬이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죠.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럼 얘를 곱하는데, 이거 행렬을 곱하는데 몇 번 필요할까요? 곱하기가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요거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한 항을 계산하는데 몇 개? 2개가 필요하죠. 요거 공통된 부분만큼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항이 몇 개 있냐면 3 곱하기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행렬을 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곱하기의 개수는 만약에 p 곱하기 q 행렬하고, 여기서 pq예요. 그 다음에 qr 행렬이 있을 때, q by r 행렬이 있을 때 이거 행렬을 곱하면은 그 뉴메리컬한 스칼라 프로덕트가 몇 번 생기냐? p 곱하기 q 곱하기 r, 이 횟수가만큼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행렬이 10 by 100, 100 by 5, 5 by 50 이런 행렬이 이제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고 싶어요. 행렬 3개의 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제가 2개의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10 곱하기 100, 또 하나는 100 곱하기 5, 또 하나는 5 곱하기 50.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제 볼 텐데, 보시면 요거 2개를 먼저 했어요.
그럼 남는 여기서 이제 곱하기는 몇 번 하게 된 거죠? 10 곱하기 100 곱하기 5번만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배열 저기 요거 결과 배열은 10 곱하기 5가 돼요. 10 바이 5가 돼요. 그럼 요거 한번 해놨고 그 다음에는 또 요거하고 요걸 곱해야 되죠. 얼마만큼 필요하죠? 10 곱하기 5 곱하기 50을 합니다. 10 곱하기 5 곱하기 50. 그러면 이제 내가 수행한 곱하기 횟수는 스칼라 곱하기 횟수는 얼마인가요? 5000 더하기 얼마죠? 2500인가요? 예, 5000 더하기 2500일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여기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했어요. 두 번째 거부터. 자, 그래서 보면 두 번째 거를 곱하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5 곱하기 50번의 스칼라 곱하기를 했죠. 그거에 의해서 나온 배열은 10 곱하기 100 곱하기 50 배열입니다. 100 바이 50 배열이죠. 그럼 이제 10 바이 100을 여기다 곱하면은 10 바이 100 행렬하고 얘랑 이제 곱을 하면은 행렬 곱을 하면은 총 나오는 게 10 곱하기 100 곱하기 50 이만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걸 먼저 할 때의 그 스칼라, 앞에 걸 먼저 할 때의 스칼라 곱의 개수하고 뒤에 걸 먼저 할 때의 스칼라 곱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작죠? 예, 위에 게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 AB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BC를 곱할 때는 AB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BC를 먼저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제일 이 스칼라 곱이 작으냐 스칼라 곱의 횟수가 제일 작으냐 그걸 이제 알아내는 문제가 매트릭스 체인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매트릭스 연속 행렬 합 그러니까 행렬의 연속 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A, B, C, D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A, B를 먼저 하고 거기다 C를 곱하고 D를 한다는 얘기죠. 또 이거는 B, C를 먼저 하고 A를 곱하고 D를 한다는 얘기죠. 또는 A, B를 곱하고 C, D를 곱한 다음에 그거 곱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또 A를 하고 그러니까 B, C를 먼저 하고 거기다 D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A를 곱하는 거. 그 다음에 C들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거. 하여튼 순서는 되게 많이 있죠. 그럼 이 모든 순서에 대해서 그 이 뭐냐 스칼라 곱하기는 요거하고 요거 곱이 되겠죠. 그게 이제 몇 번이냐를 갖다가 세고 가장 적게 나오는 거 적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를 아는 문제가 이제 요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요거 리커전을 쓰면은 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리커전을 제가 이제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A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B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A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A를 한 다음에 BC를 할 수도 있고 AB를 처리한 다음에 CD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BC를 한 다음에 D 하나만 달랑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BCD를 먼저 하고 이제 A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BCD를 계산을 해야 돼요. BC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BCD 하거나 BCD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써야 되죠. 그렇죠? BCD 했을 때는 어떻게 뭘 먼저 구해야 되죠? 예, D를 먼저 D를 구하고 D에다가 C를 곱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곱한 거죠. 즉 이 경우에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은 C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를 하고 A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 BC를 먼저 하고 D를 하고 A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행렬 곱에서는 A, B, C, D 곱하게 되면 얘네들의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어느 걸 먼저 할 건가 이 곱하기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할 건가 그걸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하고 BC들을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또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건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이제 나타내면 좋겠는데
먼저 그 그 행렬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할 때 뭐 20 곱하기 3 행렬, 3 곱하기 5 행렬, 5 곱하기 4 행렬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 4 곱하기 10 행렬, 4바이 10 행렬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순서대로 여러분들 그 행렬 그 대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셨겠지만 행렬 두 개가 곱해질 수 있으려면 얘하고 같아야 되죠. 여기에 앞에 있는 거에 열하고 뒤에 있는 거에 행하고 같아야 돼요. 5하고 5 같죠? 4하고 4 같죠? 이럴 때만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23, 5, 4, 10. 만약에 행렬이 지금 4개가 있으면 이게 총 항수가 몇 개일까요? 예, 5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까 이제 나왔었지만 P by Q라는 행렬하고 Q by R이라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아까 저기 스칼라 프로덕트는 얼마만큼? 이만큼 이제 나온다 그랬죠. 요거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거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요걸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하는데 그 행렬이에요.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있죠. 요 관계식만 보시면 되는데 이걸 먼저 요거 하고 요 나머지를 하는 경우 이건 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얘의 시작 그 P 그 다음에 여기 궁극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요게 남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요게 이제 남는 거죠. 얘의 행, 그러니까 A의 행, D의 열이 남고 요거가 이제 A의 열이 남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 R이라고 한다면 Q라고 한다면은 여기 그 P 곱하기 Q 곱하기 R. 자, 여기 제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걸 먼저 했어요. 그럼 이걸 먼저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B의 R하고 D의 Q 그렇죠? 가 이제 남을 거예요. 행렬 결과로. 여기는 A의 R하고 A의 Q 제가 Q라고 썼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A라는 행렬은 AR by AC다. 이렇게 쓸게요. B라는 행렬은 B R B C인데 AC하고 BR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보면은 A, B, C, D 행렬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A, B, C, D 행렬을 구분해요. 그럼 얘를 먼저 했다면 얘의 결과는 뭐가 나와요? B의 R 곱하기 D의 C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계속해서 AR 곱하기 AC인 거고 요거 두 개는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어떻게 표시를 했었냐면은 P라는 배열이 이제 뭘 나타냈었죠? P라는 배열이 아까 뭐 2바이 3, 3바이 4, 4바이 5였다면은 2, 3, 4, 5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면 A, B, C, D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하고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A, B를 먼저 하고 C, D를 나중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I는 이제 K는 이제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K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IJ예요. IJ인데 K가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 이건 뭐냐면 MIK 더하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따로 하고 여기 얘하고 이제 스칼라 곱을 하는 횟수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다시 이제 보면 하나 더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i고 여기가 j예요. 여기 min ij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p는 여기 k는 여기 해놓고 요거하고 이걸 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자 알아서 해라. 각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얘하고 얘의 스칼라 곱을 하는 횟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A, B 한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 보면 K가 하나 증가됐죠? A에서 B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한 다음에 스칼라는 뭐가 돼요? 요 곱하기 요 B, 그 K가 이제 두 번째 게 됐으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A, B, C를 하고 여기 하나 더 늘어난 거죠? D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B, C, D 하고 E 하고,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점화식이 이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다소 인덱스가 좀 복잡은 하지만 여기서 보이고 있죠? A, B, C, D 하든가 A, B, C, D를 하든가 요 K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런 걸 이제 찾는 게 이제 이 M 값이에요. MIJ.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그 기계적으로 코딩이 되는 게 사실 알고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이제 별게 아닌 이제 코드는 되게 줄어들었죠. 이게 좀 그런데 5326은 어떻게 나타내진 거죠? 533226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 맨 첫 번째 거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가 되겠죠.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배열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라 하면은 아까 그 관계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같으면 0을 리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for 여기서 이제 k 대신에 i를 썼는데 여기선 이렇게 여기가 i고 아까는 j였었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관계식에서는 여기가 k였었죠. i가 그렇지만 뭐 그냥 여기서 우리는 i를 쓰는 게 더 편하니까 f하고 t 사이에서 i는 f하고 t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i까지 그 리커전을 부르고 그 다음에 i 다음부터 또 리커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되는 거는 여기 스칼라고 여기 보면 시퀀스 1, 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1, 2, 3을 해놓고 여기가 k가 1이었다는 얘기죠. k가 1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걸 스칼라고 개수를 더해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작은 거를 고르는 게 이제 시퀀스 1, 3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 관계식도 이제 기계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리커전으로 풀 수 있구나 라는 거 자꾸만 익숙해져야 됩니다.